자, 가치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가치 투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 다시 쓰는 주식 투자 교과서라는 책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은 워렌 버핏이 하는 투자 방식을 이분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나름대로 해석으로 쓰신 책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이 책의 가치는 책은 아마 2만 원 안 하는 것 같은데 책 자체의 가치는 한 5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제가 이분 강연에 갔다가 당첨돼서 공짜로 얻어서 읽어봤습니다. 자, 가치 투자와 모멘텀 투자의 차이. 가치 투자는 추세의 반대로 가는 투자 방식입니다. 워렌 버핏이나 존 네프, 필립 피셔,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이신 서준식 이런 분들이 행하는 방식이고 자산의 가치를 예측합니다. 이에 반해서 모멘텀 투자는 추세를 추정합니다. 제시 리버머, 조지 소로스, 윌리엄 오닐 이런 분들 다 유명한 분들이죠. 가격을 전망합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떨어지면 추가로 매수를 하고 모멘텀 투자는 일정 범위 이상 떨어져 버리면 손절매합니다. 피터 린치 같은 분은 높은 PER은 무거운 안장을 얹은 경주마와 같다라고 표현했고 윌리엄 오닐이라는 분은 더 비싸게 팔면 괜찮고 다만 장 자체가 약세장일 때는 한 발 물러서라. 자, 어느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아까 보여드렸던 제시 리버모라는 분은 아주 전설적인 개인이면서 추세 매매 기법의 창안자입니다. 어릴 때 $5로 1억 달러 이때 이제 공매도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징적인 게 성공했다가 파산하고 성공했다 파산하고 이게 이제 반복이에요. 몰빵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이분이 실패했을 때는 스스로 원칙을 어기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거래 주문을 넣었는데 딜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해를 엄청 보고 또 뭐 파산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난 지쳤다 하면서 자살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모멘텀 투자의 단점 내지는 어려움. 우선 단기 전망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돈을 잃고 나서 마인드 컨트롤 하기가 어렵다. 내가 1억이 있는데 100만 원을 투자했다. 떨어졌다. 상관없어요. 근데 모멘텀 투자자들은 내가 1억이 있으면 1억 내지는 미수를 땡겨서 더 투자를 해버리니까 떨어지면 굉장히 멘붕이 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내가 투자하고 이제 노력하는 그 양이 엄청나야 하기 때문에 원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가치 투자는 쉽냐? 그것도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원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가치 투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외롭습니다. 외롭다는 거는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사야 되고 탐욕을 느낄 때 팔아야 한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과도 맞서야 한다.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어 담지 마라가 맞는 말이라고 합니다. 보통 분산 투자라는 거는 주식 종목을 40개, 50개 하라는 거라기보다는 주식이나 채권, 예금 이렇게 분산하는 거지 종목을 분산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가치 투자는 장기 투자가 전제이기 때문에 종교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떨어져도 이건 무조건 오른다. 보통은 빠르면 1년, 평균 3, 5년 후에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는다. 가격이 이만큼 올라온다는 거죠. 길게는 10년 가까이 보고 투자하기도 한다. 그리고 떨어지는 칼날은 피한다, 받는다. 가치 투자에서는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떨어질 때 추가 매수합니다. 더 싸다. 자, 2만원짜리가 만원이 됐는데도 못 사는 사람은 9천원이 돼도 못 사고 8천원이 돼도 못 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는 참고로 조금 천천히 하면 좋고 분할 매도는 조금 빠르게. 왜? 저평가 상태는 오래가는 경향이 있고 고평가 상태는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 투자에서 뭐 여러 가지 주식 지표들이 있지만
요 지표들은 좀 알고 있어라. EPS, BPS, PER, PBR, ROE. 근데 요 내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ROE가. 버핏도 추구하는 가치 투자의 대상은 예. 자, 여기가 좀 떠드네요. 채권형 주식. 채권형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 이익이 꾸준해서 변동성이 적은 주식입니다. 경기를 적게 타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채권형 주식 체크리스트는 어떤 게 있느냐? 경기에 너무 민감하면 안 된다. 건설이나 조선 이런 종목들이 있죠. 그죠? 반대로 음식료업, 제지업, 도소매업 이런 종목들은 채권형 주식에 분류가 된다. 워렌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풍보다 역풍에 강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 대규모 설비 투자나 연구비가 들면 별로다. 매출 증가가 빠르고 큰 자본이 필요하지만 정작 돈이 벌리지 않는 사업은 최악의 사업이다. 또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폴 오팔라라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 애플도 좋아하고 잡스의 팬이지만 2, 3년마다 매번 혁신하고 홈런을 쳐야 하는 기업에 투자할 용기는 없다. 버핏은 음료, 면도기, 캔디, 과자, 가구 할인점 요런 종목들에 주로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세 번째, 참고로 버핏은 최근에 애플 샀죠. 참고로 내가 잘 아는 종목인가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향후 25년간 현금을 얼마나 창출할지 모르는 기업은 내가 그 기업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앤서니 볼턴은 피델리티 인터내셔널에서 일하신 분인데 피터 린치보다 실제로 성과가 굉장히 더 좋은 분입니다. 비즈니스 모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울 경우는 그 기업을 기꺼이 스쳐 지나간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뭣도 모르고 게임주를 샀어요. 근데 게임주가 이거 완전 뭐 아니면 도거든요. 게임주를 사고 나니까 이 신규 출시한 게임이 순위가 몇 등인지 맨날 밤마다 미국 거 보고 일본 거 보고 한국 거 보고 구글 플레이 가서 보고 다운로드 순위 보고,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에요. 근데 게임주 같은 경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에요. 그래서 제가 괜히 들어가서 손해보고 나왔는데 내가 잘 아는 종목에 투자라. 그때 당시 제가 휴대폰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PC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모르고 들어갔다가 손실을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ROE로 미래 ROE를 예측할 수 있는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년 평균 ROE가 10%, 5년 평균이 11%, 3년 평균이 12%라면 앞으로 10년은 12%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근데 과거 10년 ROE 중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한 해라도 있으면 그냥 아웃입니다. 자,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은 가치를 평가할 때 마지막 과정에 나오는 단어인데 주식에 따라서 7%, 10%, 15% 정도로 산정할 수 있고, 기대 수익률은 안전마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잃지 않는 투자의 어떤 담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버핏은 딱 절대값으로 15%, 벤저민 그레이엄은 AAA 등급 회사채 금리의 2배, 상대적인 값으로 이렇게 측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ROE가 15% 넘으면 바로 사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런 주식은 이미 주가가 엄청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 리스트에서 아웃되는 거죠. 이 중에 싼 거, 그걸 사는 겁니다. 자, 가치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가치 평가인데, 그 가치 평가하는 방법도 이 책에 있거든요. 그 내용에 관련해서는 실제로 제가 종이에 적어가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음 편에서 준비할게요.